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49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를 좀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첫 번째, 분기봉, 3개월봉이죠. 3개월봉이나 월봉은 아직 상방에 유리한 차트예요. 아직 상방에 유리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완벽하게 하락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하락에 완전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끝난 거고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하락하고 있는 거죠. 하락하고 있는 건데 하락이 완전하게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자, 3개월 봉이 다음 봉이 되면 이렇게 돼요. 3개월 봉이 다음 봉이 되면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인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가 죽는 거죠. 근데 이렇게 꺾으려면 7월달이 돼야 돼요. 이건 7월달이 돼야 된다고. 자, 월봉은 다음 달이 되면 꺾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월봉은 이번 달이 끝나면 상승 추세가 끝나요. 월봉은 이번 달이 끝나면 상승 추세가 끝난다는 거죠. 근데 분기봉은 상승 추세가 끝나려면 이번 달이 아니라 6월 달까지 가야 돼요. 6월 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적어도 월봉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려면 이번 달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미국은 6거래일이 남은 거고 우리는 이제 5거래일이 남은 거겠죠.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요 하단선이 강해도 저가를 깨면 무너져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월봉은 일단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의지가 꽤 있는 편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월봉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치는 한 15,333이라고 보여져요. 15,333.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위로 안 가면, 이게 위로 안 가면 아래쪽의 목표치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15,333. 이 정도까지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위로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3개월 봉은 목표치가 거기가 아니에요. 15,333이 아니라 여기에요. 12,166까지 타겟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가를 못 넘으면 그래요. 고가를 못 넘으면. 자, 만약에 15,333 또는 12,166을 가려면요. 저가가 깨져야겠죠. 저가가 깨져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6,284 정도 되는 이 위치를 붕괴하지 않는 한은 15,333도 갈 수 없고 12,166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잖아요. 최저치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월봉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럼 남은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현실화되느냐. 현실화되면 실제로 이제 저렇게 움직일 거고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난 분기에 저가를 지키면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폭락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직 차트가 다 안 망가졌어요. 차트를 이렇게 하나씩
곁들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지 차트가 망가졌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주봉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봉을 보고 제가 이게 뭐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 지금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자유롭다. 근데 내려간다라는 건 저가를 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가를 안 깨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가를 깨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가를 이렇게 지키면 못 내려가는 거죠. 이 아래쪽에 공간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저가를 깨야 아래쪽 공간을 쓸 텐데 저가가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 아래쪽 공간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15,333이나 12,166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가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하단선 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깨지 않는 한 어제도 안 깨고 어쨌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가가 보호되는 한 일단은 주봉은 17,620 쪽으로 가는 거고, 예? 17,620 쪽으로 가는 거고, 저가가 깨지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16,284 쪽으로 가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16,284 요게 이제 주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뭐랑 똑같냐? 3개월봉의 저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기봉이 저가를 깬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가가 깨지느냐, 저가가 지켜지느냐는 분기봉의 저가로 가느냐, 아니면 분기봉의 저가로 가지 않느냐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가격 자체는 상방에 유리해요. 예? 가격 자체는 상방에 유리하다고. 왜냐면 분기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뭐 호자 하나만 딱 던져줘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소스를 던져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뭐 내일 테슬라야 뭐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겠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뭐 AI 쪽 기업들 실적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굉장히 쉽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를 깨는 게 중요해요. 아래가 닫히면 위로 올라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다면 반드시 저가를 깨야 됩니다. 저가를 깨야 아래 공간이 열리고 아래 공간이 열려야 이제 16,284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지금 만들어진 고가가 18,464.70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저 수치가 올해의 고가라는 뜻이고 저 수치가 올해의 고가가 되는 순간 3개월봉, 그 다음에 6개월봉, 월봉 다 저 수치로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저 수치로 안 돌아가면 아래쪽 목표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은 15,333이 목표고 15,333이 목표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15,333이 아니라 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4,058까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제 올해 상승은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4월달 빼고 거의 8개월 동안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내려가면서 어쨌든 12,166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하면 지금 논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네. 지금 하락이 가능한 건 지금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될 수 있는 거는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입니다. 고가가 낮아졌기 때문이고, 예, 고가가 높아지면 가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월봉은 고가를 낮출 것 같아요. 월봉은 고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15,333까지의 목표는 가능해 보이는데, 분기봉은 아직도 2개월 더 남았잖아요. 예, 2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이제 고가를 지키면 12,166까지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만들어진 고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하락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만들어진 고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전제가 계속 유지가 돼야 15,333도 노려볼 수 있고 12,166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보실 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고가를 다시 가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이제 뭐 고가를 넘을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제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기존의 목표치들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목표는 15,333이다. 단 지금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이봉에서 저가를 지키면 끌어올릴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하락하고 싶으면 저가를 방어하지 않고 저가를 붕괴하면서 아래쪽 공간을 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기봉은 저가를 깨야만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6,280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주봉이 저가를 깨야 되는 거고, 이제 주봉이 저가를 깨면서 거래량이 늘면 목표치가 이제 15,280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어쨌든 분기봉이 저가까지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조금 더 하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 월봉은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깼어도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달에도 이번 달 저가를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다음 달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어쨌든 목표치가 14,000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어쨌든 구조는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 말고 이제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아직 여기 보면 이격볼벤 20 하단선보다 낮아요. 보이시죠? 낮은 게. 낮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매도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폭과대가 나오면 내려가면 감사하지만 내려간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하락에 유리한 구조니까 떨어질 거니까 하락에 배팅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심하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내릴 수 있는 폭 대비해서 더 심하게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과하게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먼저 올 수도 있다라는 건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려갈 거니까 하락에 배팅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가를 지키면 오히려 매수를 하시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낙폭과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더 커서 그래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랑 다 짜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봉이 딱 끝나는 순간 이슈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왜 이번 주에도 계속 악재를 유지해 가면서 증시를 괴롭히면 되는데, 예, 갑자기 싹 사라졌냐는 거죠. 예?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공습 같지도 않은 허접한 공습을 해놓고 공습을 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공습할 거면 진짜 공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갖다 퍼붓고, 예, 다 따라 부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애초부터 그럴 의지가 없는 거지. 네?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쫀심상하니까, 뭔가 한 척,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협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다 셋이 고스톱판에 앉아가지고, 뭐 서로 다 패보여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는, 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뭐 엄청나게 내려 꽂았는데, 예, 뭐 내려 꽂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언론에다 흘리고 쇼하고 마무리 지은 거죠. 자, 이란은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은 유야무야 된 거죠. 예. 근데 뭐 대만에서 지진이 나도 저 산골짜기에서 나고,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으르렁거려도 그냥 서로 그냥 그 아기 고양이가, 예, 사람한테 펀치 날리듯이 그렇게 톡 쳐놓고 으르렁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증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 쇼인 거예요. 모든 게 쇼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 그냥 신용만 하면서, 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 신용에 지금 이만큼 내렸는데 과하게 내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와도 뭐 상관없는, 예,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계속 매수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17,620까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저가가 깨지면,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저가가 깨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20하단선까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격 볼벤 20하단선이 내려오면서 봉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저가가 깨지지 않는 범위 하에서, 저가가 깨지면 변수가 생기는 거고, 그 변수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 전략으로 대응한다 라는 거예요. 뭐 어제 갭상승이 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뭐 뜬금없이 왜 갭상승이 왔겠어요? 예, 놀고 있는 거죠. 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슈로 하락을 시키고, 예, 하락시켜놓고 또 의도적으로 갭상승하고 그냥 시장의 참여자들을 그냥 갖고 노는 거죠. 자, 최저가 모드라고 해서 여기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깨졌잖아요. 예? 여기 깨졌으니까 이제 주봉은 모든 걸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내려야 될 목표치는 모두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봉은 더 내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으니까 더 내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주봉의 목표치까지 하락하면서 낙폭과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든 주봉이 저가를 지키든 저가를 지키는 범위 하에서는 뭐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봉은 17,620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면 일봉이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되지만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17,62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주봉은 지난주 저가만 안 깨면 돼요. 지난주 저가를 깨면 이제 여기 밑에 16,284대까지 열리는 거고, 뭐 저가만 지키면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주봉상은
주봉은 저가를 지키는 범위 하에서 17,620까지 노리는 거고, 주봉은 이제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를 하되, 고가를 넘으면 일단 고가를 넘은 날은 무조건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월봉은 6거래일 남았어요. 6거래일 남았는데, 이제 6거래일 동안 얼마나 상승폭을 최소화할 거냐. 지금 만들어진 월봉의 아랫꼬리를 얼마나 작게, 짧게 만들고 마무리를 할 거냐가 이제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랫꼬리를 얼마나 길게 만들 거냐, 그리고 주봉이 얼마나 양봉의 크기를 키워줄 거냐, 그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은 내릴 만큼 내렸다.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봉은 내릴 만큼 내려준 거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한 번 더 깨고 다음 달에 종가도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요, 폭락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6거래일의 추이를 좀 더 보시고 6거래일의 시간상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도 하락에 대해서 강하게 관심을 가질 만큼 봉이 회복이 안 됐다면 어쨌든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 후에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게 뭐 하락이 완성된 거고 바로 폭락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일단 설명하기에는 차트는 전반적으로 하방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주가 끝나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돼야 어쨌든 이제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다음 주가 돼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돼야 좀 더 하락하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음 주가 된다라는 건 이번 달이 2거래일만 남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거래일이 남겨진 상태에서 보면 월봉은 어느 정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월봉의 형태를 보시고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할지 아니면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지는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락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기서 더 심하게 내린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그 이스라엘, 이란의 그런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뭐 일시적이지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이끌어냈는데 그게 지금 소멸되면서 다른 재료가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딱히 그 이슈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울고 먹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의 악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전의 악재를 대처할 수 있는 뭐 신선한 그런 악재 소스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맞지 않나.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 폭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면 상승폭은 최소화하면서 시간은 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 확실하게 팍팍 내려 이런 게 아니라 오르면 또 내려주고 오르면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만 잘 때워준다고 해도 뭐 지금 위치라면 대단히 성공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빅테크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으면 반응하기 좋은 구조예요. 실적이 좋으면 반응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해서 나름 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실적이 좋으면 끌어올리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배팅하셨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대로 이번 달을 마감해주면 어쨌든 하락에 대한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예,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게 뭐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내리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는 기술적 반등은 아마 거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락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지만 아직은 하락이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